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금융권 취업을 돕는 풀스메이커입니다. 조금 늦었어요. 국민은행 자소서 가이드 영상 지금 이제 최대한 빨리 한다고 했는데 조금 늦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기다리시는 분들이 있던데 제가 혼자 일하니까 몸이 하나라 다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지금 아직 시간이 좀 있으니까 지금 늦게라도 이 영상 보시고 자소서 잘 작성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 소개드리면 전 삼성증권 PB 출신이고요. 2020년에 입사를 했었고 4년 정도 다니다가 작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금융권 취업준비생분들 돕는 역할을 하고 있고 오른쪽 상단 QR코드 스캔하시면 이런 게 떠요. 저는 크몽이랑 승보에서 대표적으로 활동하고 있고 첨삭 면접 코칭 그다음에 뭐 1차, 2차 면접까지 전체 다 하는 서류부터 이제 최종 면접까지 코칭하는 풀 패키지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움이 필요하시면 저한테 찾아오시면 될 것 같고요. 잠깐만 전화가 와서 바빠. 어. 혹시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이 금융권 취업 나한테 좀 배우면서 일할 사람 연락하세요. 나한테 댓글로 이렇게 남겨드릴 테니까. 자, 금융권 최고 첨삭 전문가. 그래서 이거 첨삭도 한다고 그랬죠. 제가 금융권 단어컨대 금융권 최고의 전문가입니다. 첨삭에 있어서 뭐 면접 코칭과 마찬가지고요. 여기 금융 들어가시면 이렇게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 BOA 합격한 정도로 도와준다고 이렇게 고맙게 써줬고 또 뭐 다 만족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첨삭해보니까 내가 재능이 있는 것 같아. 퇴사하게 잘한 것 같아요. 그렇죠? 금융권 최소의 다소 최소의 퀄리티입니다. 뭐 이렇게 칭찬도 해주고 그리고 이번에 상반기 합격자들도 제가 첨삭 거쳐서 합격하신 분도 있고 참고로 지금 많은 분들이 하반기보다 작년 하반기에 지원하셨던 분들이나 이번에 처음 지원하셨던 분들은 은행 취업이 이렇게 빡센 건가? 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게 지금 당연한 거예요. 왜냐면 2025년 그러니까 매년 내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지금 그런 것 같고 상반기가 하반기보다 빡세요. 서류 컷이. 실제로 제가 지금 합격한 분들 데이터를 보니까 지역 인재로 지원하거나 아니면 일반 이제 공채면 일반 전형이면 스펙 컷이 지금 작년보다 지금 체감상으로 제 데이터 상으로는 올라갔어요. 상반기가. 그래서 같은 자소서를 가지고라도 이 상반기에 이 서류 컷 당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너무 이렇게 좌절하지 말고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신한은행과 국민은행이 아직 발표가 남아 있잖아요. 신한국민은 서류보다는 이 스펙보다는 자소서가 중요하니까 그래서 아직 희망을 버리시면 안 돼요. 그리고 우리 은행 하나은행은 3, 4위잖아요. 신한국민은 1, 2위입니다. 1, 2위 은행 가셔야죠. 그렇죠? 그래서 너무 낙담하지 말고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물론 지금 상반기에 가면 좋겠지만 하반기까지도 열어놓고 마음 편하게 좀 준비를 하세요. 그렇다고 뭐 열심히 준비 안 하라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닌데 근데 일단 상반기가 어렵다는 거 인지를 하시고 너무 낙담하지 마시라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자, 국민은행 떴어요. 4월 4일까지 이 서류 접수고요. 오후 6시까지니까 최소한 이제 웬만하면 4월 3일까지 접수하시는 게 좋고 4월 4일 늦어도 이 낮까지는 오전까지는 접수를 하시는 게 좋겠죠. 참고로 저도 첨삭하면 가급적이면 거의 항상 마감 시간 전일, 마감 전일이나 아무리 늦어도 이제 새벽에 완료를 했어요. 첨삭을. 그래서 4월 4일까지 접수고 좀 짧아요 이번에. 신한은행은 한 3주인가 그랬었잖아요. 국민은행은 1주밖에 안 주네. 좀 빡세요. 그래서 지금 영상 보시고 바로 이렇게 작성을 하셔야 된다. 시험 규모는 이제 언론 보도상과 이제 국민은행 시험 설명에 뒤에서 설명에 대한 내용도 드릴 건데 시험 규모 110명이에요. 총 이 4개 부문 합쳐서 110명이고 유비 부문이 아마 한 50에서 60명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요거는 제 취업 패키지 이 수강생 작년 하반기 합격했던 친구고 신땡땡 국민은행 최종 합격자고 이 친구는 이 5개 은행에 복수 합격했어요. 그래서 나이 보면 25살, 만 25살로 지금은 한 살 더 먹었겠죠. 지금 지점에서 배치해서 일하고 있어요. 그 좋은 국민은행을 가도 지금 불과 일한 지 한 3달 정도밖에 안 됐는데 본격적으로 이제 배치받은 거는 한 달이 됐나? 근데 벌써부터 이게 한 10년 다닌 직장인처럼 이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데 아무튼 이 친구 뭐 그 정도 월급 받으면은 일해야지 뭐. 그쵸? 아무튼 이 친구는 경기도 소재 4년제 대학이고 서울 인서울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국민은행은 이 최종 합격에 인서울이 아니어도 상관없다. 지방대여도 상관없다. 그리고 경제금융학과인데 사실 과도 상관은 별로 크게 없어요. 학점은 3.4로 평균 한 3.5에서 3.0에서 3.5 사이 정도면 이제 합격자 평균적인 학점이고 어학은 870점으로 그렇게 높은 점수도 아니고 낮은 점수도 아니죠. 평균적인 점수예요. 지원하시는 분들의. 자격증이 좀 많았어요. 요게 조금 면접에서 강점으로 작용했을 겁니다. 서류 전형에서는 자격증이 많거나 적거나의 유불리가 크게는 없어요. 근데 면접 단계까지 가면 어차피 이 친구의 자격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자격증이 있는 게 최종 합격까지 본다면 유리할 것 같고요. 경력상 생신입이에요. 경력 뭐 이직한 거 아니고 인턴 경험도 없었어요. 인턴 경험도 없었는데 지금 중요한 거는 대외 활동에서 국지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은행 영업점 인턴을 해본 거나 다름이 없죠. 그리고 미래에셋증권 영업점에서도 아르바이트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 친구는 사실상 이 인턴 경험은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작년 기준 서류 합격자 평균 스펙 볼게요. 내가 아직 그 상반기에 이번 상반기 서류 합격자 평균 스펙을 낼 만한 충분한 데이터가 확보가 되지 않아서 일단 작년 걸로 가름을 할게요.
자격증, 그 서류 합격자예요. 이거 다. 최종 합격자가 아니라 일단 1차 서류 합격자 기준으로. AFPK랑 통일사가 가장 많았어요. 자격증 보유 현황에. 그리고 영어 성적은 토익 800점대. 이 친구도 870점이죠. 토익으로 지원한 사람이 가장 많았고, 800점대가 이 서류 합격자 중에 가장 많았다. 합격자 평균 학점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 3.5에서 4.0대가 가장 많았고, 3.0에서 3.5대가 그 뒤를 이었는데, 3.5 이상을 받으면 더 좋겠지만, 3.0 이상만 돼도 상관은 없어요. 합격하는데. 그래서 3.0 넘으신 분들은 스펙상으로, 학점상으로는 뭐 내가 크게 걱정할 단계가 아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합격자 인턴십이 1순위가 경험 없다고 대답이 돼 있죠. 죄송해요. 인턴 경험이 없는 친구들이 더 많았어요. 합격자 중에. 이 친구도 인턴 경험은 없죠. 공식적으로. 근데 대활동 경험이 있어서 사실 이 친구는 이 오른쪽 보시면 맨 아래 오른쪽 보시면 대활동에 있는 친구가 47%였어요. 이 말은 국디서가 엄청 많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국디서 지원했던 친구들, 국디서 활동했던 친구들이 이 지원을 해서 많이 지원했기 때문에 이게 대활동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금융권 경험, 대활동 경험이 47%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채용 설명회. 지금 제가 이 영상을 4월 2일 지금 오후 12시에 찍고 있는데, 아직 이 온라인 채용 설명회는 오후 5시에 시작해요. 근데 이 오프라인 채용 설명회 제가 한 건 아니고, 제 코칭생 중에 이 오프라인 취업 설명회에 갔던 친구가 있어서 그 친구한테 전달받은 내용을 알려드릴게요. 아마 이따가 채용 설명회에서도 이 내용과 크게 다르지는 않을 거예요. 자, 채용 설명회에서 인턴 담당자가 이 회사 사업보고서, 국민은행 사업보고서, 영업보고서 잘 보라고 했어요. 왜냐면 이거는 당연한 건데, 이 기업 지원하실 때 저도 취준 때 그랬고, 당연히 그 회사의 이 경쟁력이나 이 사업 구조, 어떤 사업 전략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주요 중점 추진 사업 과제는 뭔지, 이런 걸 파악하려면 이 사업 보고서나 영업 보고서 안에 다 내용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적어도 그 기업에 지원하는 사람이라면, 상장사에 지원하는 사람이라면, 그 기업의 이 사업 보고서나 영업 보고서는 봐야 돼요. 아직도 안 보고 계신다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자소서 4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뒤에서 볼 건데, 인재상과 핵심 가치를 섞어서 이 문항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이 마지막에서 제가 설명드릴 부분은 이 국민의 자소서, 이번에 자소서의 핵심은 인재상과 핵심 가치입니다. 그걸로 도배를 시켜놔야 돼. 그 뒤에서 설명드릴 거예요. 그리고 상반기 채용 규모는 이 좀 전에 언론 보도 자료를 통해서 이제 소개해드렸듯이 총 110명이고 이 4개 부문 합쳐서 히어로랑 뭐 전역장 뭐 이렇게 다 합쳐서 유비 부문이 아마 한 50에서 60명 정도 뽑을 걸로 예상하고 있어요, 저는. 그리고 이제 학점이나 어학이나 자격증 이런 평균 스펙들은 이 서류 커트라인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면접 시에 정성평가로 작용한다라고 이제 인사 담당자가 얘기했어요. 이 말은 실제로 맞는 것 같아요. 제 경험상으로도. 왜냐면 국민은행만큼 이 자소서를 꼼꼼하게 보는 데가 없는 것 같아요. 국민은행은 거의 철저하게 이 지원자의 자소서 내용으로 1차는 일단 뽑는 것 같다. 제 경험상으로도 그렇고. 그리고 어학 성적은 커트라인은 없고 가점만 존재한다고 써놨어요. 서류 전형에서. 그리고 경제신문 매일 읽는 습관 들여라. 당연한 거겠죠. 은행 지원한다는 사람이 이 경제신문, 제 코칭생분들한테도 말씀드리는 건데, 매일 한국경제만큼이라도 이 그 메인 신문복이 네이버 신문복이 잘 돼 있죠, 요즘. 그걸로 매일 읽어라. 라고 제가 코칭을 드렸어요. 여러분도 만약에 지금 경제신문, 한국경제신문 안 보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 매일 읽는 습관 들이셔야 되고, 만약에 평소에 안 봤다. 그러면 최소한 이 면접 3일 전까지는 면접 3일 전부터는 보셔야 돼요. 왜냐면 면접에서 물어볼 수 있거든요. 오늘 혹시 경제기사 본 거 중에 기억나는 거 있어요? 뭐 이런 걸 물어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그러니까 면접 합격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이 경제 돌아가는 환경이랑 그 경제신문 보면 은행권이 어떤 이벤트가 있는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 걸 이제 면접에서 말을 하려면 당연히 경제신문 읽는 경제 흐름을 파악하는 목적이에요. 제 말은. 그러려면 경제신문을 읽어야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발 자소서는 경험으로 어필할 거. 요거는 저도 완전히 공감하는 내용입니다. 제발 뻔한 소리 하지 말고 그 인터넷에서 찾아서 뻔하게 쓸 수 있는 소리 하지 말고 본인의 경험을 통해서 제발 어필해라. 자기소개서는 제가 설명드리는 건 자기소개서는 이 채용 담당자한테 보내는 편지예요. 내가 당신과 당신 기업에 들어가고 싶어요. 라고 이제 자기의 진솔한 경험과 감정을 담아서 면접관, 채용 담당자를 설득하는 이 편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인 경험으로 좀 어필해라. 그래야 이 신빙성이 올라가고 좀 전달력이 커져요. 일반적인 내용으로 작성을 하면 별로 와닿지가 않습니다. 감동이 없다는 소리지, 감동이. 그래서 GPT 쓰지 말라는 소리도 그 소리예요. 저는 철저히 GPT 반대론자인데, GPT 쓰면 그게 되게 잘 쓴 것 같지만 사실 읽어보면 아무 내용이 없어요. 다 뻔한 소리예요. 공감하실 거예요, 아마 써보신 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직접 손으로 내 과거 경험을 통해서 어필해라. 이게 중요해요, 자소서에. 자, 본격적으로 자소서 문항 살펴보겠습니다. 이것도 실행하는 거 마찬가지로 중블라인드고, 따로 뭐 블라인드에 대한 성명 뭐 이런 거 기입하지 말라고 돼 있지는 않을 거예요, 제가 봤을 땐. 근데 어차피 면접 단계에서 가면은 블라인드로 진행되기 때문에 애초에 서류 전형 단계에서부터 성명, 출신지, 학교명 뭐 이런 거 다 적지 마세요. 안 적는 게 좋을 거예요. 면접 단계에서 안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내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지원 동기 및 입사 후 목표 1번 문항이고요. 나머지 문항에 두 문항이 기업 적합성 두 가지 문항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4번 문항이 조직 적합성, 협업 역량 관련 문항입니다. 이 1번 문항이 가장 분량이 많고 2400바이트인데 이 바이트를 이제 글자 수로 환산하면 대략 반 정도 하시면 돼요. 반땡. 1200자 내외 정도 생각하시면 되는데 아마 글자 수로는 한 1150자? 1150자 정도 보통 쓰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2번에서 4번 문항은 각각 1600바이트고요. 최대 한도는. 그리고 이거 환산하면 대략 750자 정도 될 거예요. 800자가 좀 덜 될 거예요. 근데 일단은 여기서 볼 수 있는 건 1번 문항이 가장 중요하다. 분량도 많고. 그리고 그 질문하시는 분들 중에 가끔 한도를 다 채워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느 정도까지 비중을 채워야 되냐? 제가 명확히 전에 정해드릴게요. 최대 한도에, 최대 분량의 80% 이상을 적으시면 이 자소서 분량에 대한 문제는 없어요. 꽉 채우셔도 되고 80% 이상만 되면 돼요. 그러니까 요거 1번 문항 기준으로 80%면 얼마야? 8432, 1920바이트 정도 되겠죠? 그쵸? 8432, 계산이 안 돼. 1600바이트 기준으로 이 80%면은 대략 1200자 정도, 1250바이트 정도 넣으면 된다. 어쨌든 80% 곱해보세요. 자, 그리고 국민은행 인재상과 핵심 가치 볼게요. 요거 지금 이번 자소서의 키포인트는 인재상과 핵심 가치를 배치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문항 자체도 인사담당자가 그랬어요. 인사담당자조차도 이번 네 개 문항은 인재상과 핵심 가치를 섞어서 만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답변도 인재상과 핵심 가치로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인재상 4가지 있고 핵심 가치 5가지 있는데 요걸로 이제 자소서 내용과 키워드를 어필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면접 단계에서도 어차피 외워야 돼요.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자, 볼게요. 1번 문항. 뭐라? 요거 1번 문항 제목이 잘못됐어요. 요거 신한은행 거 그대로 내가 이거 수정하느라 수정 못했는데 1번 제목은 이용 경험, 지원 동기, 입사 후 목표와 계획 요겁니다. 자, 1번 문항 볼게요. 국민은행은 지원자 본인에게 어떤 의미인지 기술하고 은행원으로서 이루고 싶은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작성해 달래요. 최대 2400바이트고 대략 1100바이트 정도 돼요. 자, 의미를 물어봤어요. 저는 이 문항을 딱 보고 요거 쉽지 않겠다. 이 취준생분들 1번 문항 쓰기 쉽지 않겠다는 이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보통 이런 문항은 국민은행이 이렇게 잘하는 게 1등 은행에 나와요. 딱 이 문항 자체도 그냥 어디서 오면 쓸 수 없게 만드는 문항으로 딱 배치를 시켜놨어요. 그래서 평소에 막 설렁설렁 지원서를 자소서를 썼던 분들은 탁 막힐 거야. 무슨 의미가 뭐야? 막 이러면서. 그쵸? 제가 설명 드릴게요. 자, 본격적으로 요 내용을 설명드리기 전에 만약에 지금 여기서 여자친구, 남자친구 있으신 분들도 있고 뭐 결혼하신 분들도 있을 수도 있고 솔로도 있을 수도 있는데 연애 경험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어느 날 남자친구가 나한테 물어봤어. 난 너에게 무슨 의미야? 이러고 약간 되게 순진한 같은데 약간 오글거리긴 하는데 아니면 여자친구가 나한테 물어봤어. 오빠, 나는 오빠한테 무슨 의미야? 라고 만약에 물어봤다 생각해봐요. 일단 이걸 왜 물어봤을까? 생각해보세요. 3초 줄게. 자, 연애 세포가 어느 정도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그걸 물어봤다는 이유는 유력한 이유는 내가 봤을 때 뭔가 관계가 소홀해졌거나 아니면 이 여자친구 놈이 나한테 소홀하거나 아니면 뭔가 얘가 나에 대한 애정이 안 느껴져. 이럴 때 애정을 확인하려고 물어보는 확률이 크겠죠? 내 연애세포가 죽지 않았다면 그게 맞을까요? 그쵸? 자, 다시 말씀드리면 의미를 묻는 이유는 나에 대한 애정을 확인하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이게 연애가 아니라 돈이라고 해볼게요. 누가 당신한테 보고 계신 분들한테 물어봤어요. 당신한테 돈은 무슨 의미가 있어요? 라고 물어보면 그러면 딱 내가 이 질문을 던졌을 때 딱 생각이 들 거야. 돈을 내가 어떻게 쓰지? 내가 돈이 왜 좋지? 돈을 왜 벌려고 하지? 라고 본인이 이용했던 돈을 통해서 이제 경험했던 내용들을 떠올리시게 될 거예요. 자, 1번 문항도 똑같아요. 1번 문항을 다르게 표현하면 요거예요. 당신은 국민은행 영업점, 서비스, 상품, 앱 이용 경험이 있어요? 그냥 이용해 봤어요? 라고 첫 번째로 묻는 거고 두 번째는 이용해 보시니까 이 은행이 무슨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세요? 은행이 그러니까 이게 은행의 표면적인 직무 말고 예대마진 뭐 이런 거 말고 은행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본인의 철학에 대해서 설명해 보시고요. 그게 왜 좋은지, 그러니까 이용하면서 어떤 계기로 어떤 포인트에서 본인이 은행원에 대한 이 꿈을 꿨고 국민은행이 왜 좋고 왜 국민은행이 지원하시는지 요거를 써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표현하면 요거는 국민은행 이용하면서 이 직접 경험이 됐던 간접 경험이 됐든 좋았던 점을 바탕으로 좋았던 점을 소개해 주시고요. 그 좋았던 점을 바탕으로 이 국민은행 지원 동기와 은행원이 되고 싶은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이게 지원 동기죠, 첫 번째. 그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이제 그 지원 동기와 연장선 상에서 그 지원 동기가 만약에 국민은행이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국민은행은 일상생활과 함께하는 금융이다 라고 만약에 지원 동기를 매력 포인트와 지원 동기를 제시했다면 그러면 고객의 일상과 함께하는 행원이 되고 싶다는 쪽으로 당연히 목표가 제시가 돼야겠죠.
그러면 고객의 일상에 필요한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저는 금융 전문성이 가장 중요하다 생각하기 때문에 금융 전문성을 갖출 계획을 이렇게 제시를 합니다. 라고 이런 흐름으로 제시를 해주시면 돼요. 이제 문항 의도를 명확히 아시겠죠? 자, 작성을 예시를 든다면 이렇게 저는 작성을 할 거예요. 국민은행에 이 KB 스타뱅킹 앱 들어가시면 이 메일 걷기 서비스가 있어요. 그 메일 걸으면 요즘 많잖아요. 뭐 이거 말고도 뭐 많은데 걸으면 포인트 쌓이는 그 서비스거든요. 근데 이렇게 포인트를 쌓으면 국민은행에서 금모으기, 금투자를 할 수 있고요. 기프티콘도 살 수 있고 외화 환전을 쓸 수도 있어요. 요 서비스를 나는 소재로 활용해서 이렇게 쓸 수 있을 것 같아. 일단 요거 다시 정리하면 KB 스타뱅킹 메일 걷기와 그 다음에 원래 포인트로 금모으기와 외화 환전이 있어요. 이런 서비스를 난 이용한 거야. 그러면 어떻게 1번 문항을 작성해야 되냐? 이렇게 작성할 거예요. 뛰면서 왔던 골드로 KB 골든와이즈를 꿈꾸다. 일단 제목부터 놀랍죠? 이러니까 얘가 이 자소서 첨삭 최고 전문가라는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첨삭은 재능인 것 같아. 나의 재능. 재능을 발견해서 너무 기뻐. 나는 바쁘긴 하지만. 아무튼 다시 돌아오면 제목만 봐도 무슨 얘기를 할지 이 국민은행 채용 담당자라면 알 거예요. 아, 얘가 이 매일 걷기 서비스로 골드 투자해서 그래서 이 매력을 느꼈구나 라는 게 딱 제목만 봐도 이 감이 오죠. 내용 볼게요. KB 국민은행은 저에게 일상 속 금융 파트너입니다. 자, 어떤 의미인지 기술하라 했잖아요. 이렇게 두 가지식으로 제목 다음에 항상 핵심 메시지, 이 전체 문항에 요약 서머리를 제시를 해주셔야 깔끔한 자소서가 됩니다. 이건 채용 담당자에 대한 배려예요. 채용 담당자는 되게 많은 서류를 읽기 때문에 이 두 가지식으로 작성하지 않으면, 이게 핵심 메시지를 먼저 제시하지 않으면 이 글을 읽어가면서 유추를 해야 되는데 그건 되게 상당히 피곤한 작업이에요.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루에 이 자소서를 200건 봐야 돼. 근데 이 제목도 없고 두 가지식으로 핵심 메시지도 없어 먼저. 그러면 아 이거 다 읽어서 무슨 내용인지 맞춰야 되네 라고 힘들 거 아니에요. 일단 읽기 싫어질 거야. 그렇기 때문에 제목 다음에 항상 이렇게 그 전체 내용을 요약하는 핵심 메시지 한 줄에서 세 줄 정도로 제시를 해주세요. 자, 볼게요. 국민은행은 저에게 일상 속 금융 파트너입니다. 자, 의미를 제시했죠. 매일 저녁 달리기도, 금투자도, 예적금도 모두 국민은행과 함께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입행 후에 고객의 일생 동안 일상에서 함께하는 PB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제시를 했어요. 자, 여기서 제시하고 싶은 바는 이거예요. 나는 이 달리기도 취미고, 물론 난 달리기 운동 안 좋아해. 달리기는 취미고, 그러니까 이 취미도 나의 일상이죠. 근데 예적금 투자도 나의 생활이고, 이 예적금 하는 것도 그 기본적인 나의 생활이에요. 그러면 내 모든 금융생활은 국민은행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은행은 나한테 이 금융 파트너다, 일상 속 금융 파트너다 라고 제시를 한 거예요. 여러분도 이렇게 제시를 해주시면 5번 답안이 될 거예요. 이 문항의 의도는 결국엔 당신은 국민은행의 매력을 알고 있나요? 매력을 알려면 당연히 국민은행 이용 경험이 있어야겠죠. 뭘 써봐야 뭐가 좋은지 알 거 아니야. 물론 나 같은 사람은 안 써봐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것처럼 이것도 만들어낸 거야 내가. 근데 가급적이면 여러분의 진짜 경험을 통해서 이 KB 국민은행의 직접 경험을 통해서 어필하시는 게 추천드린다. 이렇게 작성하시면 돼요. 구체적으로는 그래서 보자. 구체적으로 볼게요. 대학 시절부터 이렇게 운동 달리기 하고 있습니다. KB 매일 걷기로 원래 포인트 쌓아서 금투자하고 싶었는데 그래서 자동 전환 서비스, 자동 골드 전환 서비스 가입했어요. 중약하고 이 경험으로 이 KB 국민은행은 이 금융뿐만 아니라 비금융, 달리기가 비금융이잖아요. 비금융의 경계를 넘어서 이 빅블러의 경계를 넘어 고객의 일상 전반에 함께한다는 점에 매력을 느꼈다. 그리고 국민은행 함께한다면 내가 좋았던 일상 금융의 즐거움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은행원을 지원하는 이유와 국민은행이 지원하는 이유가 다 함께 담겨있죠, 여기서. 그래서 이렇게 작성한다면 제시하고 싶은 포인트는 그거예요. 나의 일상과 함께하면서 일상 속 금융의 즐거움을 느꼈다. 국민은행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 즐거움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드리고 싶으니까 행원이 되고 싶은 거고, 그걸 국민은행이 나와 함께 했으니까 내가 누구보다 국민은행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국민은행에 지원하고 싶다라고 제시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지막 부분은 그거 지원 동기 플러스 앞으로의 목표와 계획까지 제시를 해야겠죠. 그러면 지원 동기가 더 일상생활의 금융을 지원하는 PB가 되고 싶다고 했으면 이렇게 제시를 하는 거예요. 요즘은 투자는 남녀노소 누구나 일상으로 자리 잡았다. 그쵸? 이거 보고 계신 분들도 투자하시는 분들 요즘 매달 코칭하면 주식하는 분들 많던데. 미국 주식도. 아무튼 투자는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자리 잡았다. 입행 후에 고객의 투자 라이프를 책임지는 골든와이즈, 요거 브랜드죠. 자산관리 브랜드. PB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목표를 제시하고 이제 이 다음부터는 우리가 늘상 해왔던 이 입행 후 목표. 그동안 뭘 했는지, 그동안 무슨 역량 쌓았고 앞으로 뭘 할 건지. 요거는 이제 일반적인 주제로 넘어가죠. 이제 이때부터는. 지금 이 문항의 관건은 결국엔 이거 어떤 의미인지 기술하라는 게 제일 어려울 거예요. 요 보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요거는 국민은행 이용 경험으로 매력적인 포인트를 잡아서 그걸로 제시를 하고 그거를 은행원 지원 동기와 국민은행 지원 동기로 연결시키시면 됩니다. 깔끔하죠? 근데 말은 쉬운데 쉽지는 않을 거야. 근데 뭐 어려우면 저를 찾아오세요. 자, 그래서 이 1번 문항은
국민은행 서비스 상품, 홍보 영상 등 뭐가 됐든 국민은행을 접하면서 느꼈던 매력을 그거를 기반으로 이 은행원 지원 동기와 국민은행 지원 동기로 제시를 하고 그 지원 동기에 기반해서 목표와 계획까지도 제시해 주세요라고 써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문항 의도예요, 결국에. 자, 합격자 자소서 25경. 이런 문항은 어떤 의미인지 기술하라. 이 문항은 사실 다른 자소서에서는 별로 그렇게 자주 나오는 내용이 아니라 제가 이제 하나은행 소프트를 첨삭하면서 썼던 걸 갖고 왔어요. 제가 가장 평소에 말씀드리는데 가장 강력한 지원 동기는 원래 이렇게 문항이 나오지 않아도 그 기업에 대한 나의 경험이에요. 내가 이 기업을 이용하면서 어떤 점에 매력을 느꼈기 때문에 이 기업에 지원합니다. 라고 제시하는 게 원래 이 지원 동기의 가장 강력한 지원 동기예요. 본인 경험을 통해서 제시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는 평소에도 원래 이렇게 써왔어요. 이 첨삭을. 지원 동기 쓸 때. 자, 하나의 포인트. 이 포인트는 제가 이제 첨삭할 때, 저는 항상 이런 포인트를 먼저 쓰고 이 작성을 시작하거든요. 자, 1번 문항 지원 동기 포인트는 하나은행에 대한 경험을 제시를 할 거고, 이 경험을 통해 뭐가 매력적이었고, 왜 서포터즈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는지, 이 제시를 하겠다라고 포인트를 제가 먼저 작성을 했고, 요 내용대로 이제 작성을 시작을 한 거예요. 하나은행 디지털 금융, 그 편리함에 반하다. 제목만 봐도, 하나은행은 디지털 선두주자고, 디지털을 통해서 고객에게 금융생활을 편리하게 해준다는 점에 매력을 느꼈다. 이런 내용이 오겠죠. 자, 보면 학생증 발급할 때 처음 하나은행과 인연을 맺었다. 이 학생증과 은행 연계된 학생증, 그래서 결제할 수 있게 해주는 카드 많죠. 나도 학교 다닐 때 그랬고. 그래서 이 경험으로 하나은행의 매력을 느꼈다. 편리함의 매력을 느꼈다. 그리고 하나은행은 디지털 선두주자라는데 이 강점이 있다는 걸 알게 됐다. 느꼈다. 그래서 지원한다. 이런 식으로 제시를 해주시면 돼요. 본인의 그 국민은행에 대한 이용 경험. 다른 은행 지원도기 쓸 때도 마찬가지예요. 본인의 이 이용 경험이 가장 이 인터넷에서 국민은행 강점 치면 뭐 예적금, 예대 마진 그 원화 수신, 원화 여신, 마켓 시장 점유율 1위 뭐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올 텐데 그거를 강점으로 쓴 건 그런 것보단 차라리 이렇게 나의 경험을 통해서 어필하는 게 10배, 100배는 나요. 왜냐? 그렇게 지원 동기 쓰면 누구나 쓸 수 있는 인터넷에서 끄적거리면 알 수 있는 지원 동기로는 본인이 채용 담당자라면 그 내용을 보고 이 지원자의 진정성이 느껴지겠어요? 안 느껴지지? 그쵸? 채용 담당자에게 나의 진정성을 어필하려면 내 경험, 나만의 경험을 통해서 어필하는 게 가장 좋다. 다른 지원 자소서 쓸 때, 지원 동기 쓸 때도 그렇게 하세요. 만약에 이용 경험이 없다? 그럼 합격할 생각 하지 마세요. 말이 심했나? 아니, 사실 합격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사실 이거 내 마음에도 없는 소리고, 합격하고 싶으면, 지금 당장 KB 스타뱅킹부터 설치하세요. 만약에 지금 이거 보고 계신 분들 중에 국민은행 지원한다면서 이 KB 스타뱅킹 앱도 없는 사람이 있을 거야, 분명히. 그러지 말고, 그 KB 스타뱅킹 앱부터 깔아보고 이용해보세요. 계좌가 없으면 계좌도 만들어보고, 국민은행 어떤 점이 좀 좋은지, 본인이 찾아서 그 매력 포인트 발굴해내세요. 그래도 모르겠다? 그럼 나한테 찾아와요. 나는 수십여 개의 지원 동기를 만들어낼 수 있어. 재능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영업점도 안 가보신 분들 있으면 영업점도 가보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면접 때 물어본단 말이에요. 영업점 가보신 적 있어요? 근데 만약에 다른 사람 다 가봤다는데 나만 없어. 그럼 당신을 왜 뽑겠냐고. 그쵸? 영업점 가보는 건 기본이에요. 사실 일반 직무 지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자, 2번 문항 볼게요. 기업적 합성이에요. 1번 문항에 좀 시간을 많이 썼어요. 1번 문항 중요하기도 하고. 사실 이 자소서 4개 문항 중에 1번 문항이 가장 키포인트이기 때문에 시간 배치를 많이 했어요. 잘 쓰셔라. 제가 알려드리는 대로. 2번 문항 볼게요. 기업적 합성 문항이고 신뢰와 정직. 이거 핵심 가치죠. 국민은행 핵심 가치. 국민은행 핵심 가치에 대한 문항이에요. 사실. 2번 문항 동료와 타인의 관계에서 라고 쓰여 있어서 이거 조직적 합성 협업 역량인가? 라고 싶겠지만 사실은 당신은 신뢰할 만한 사람인가요?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뢰와 정직에 대한 특히 이 신뢰에 대한 핵심 가치에 부합하는 사람인지에 대한 기업적 합성 문항입니다. 그래서 이 문항은 우리는 고객이나 동료한테 신뢰받을 수 있는 행위가 필요해요. 당신은 신뢰할 만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당신이 과거에 타인으로부터 신뢰받았던 경험을 통해서 당신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증명해 보세요. 그리고 그때 그 신뢰의 비결은 무엇이었나요? 그 신뢰의 비결은 신뢰 형성의 배경은 무엇이었는지 설명해 보세요. 라고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이번 문항에서. 자, 그래서 국민은행 핵심 가치 인재상을 실천하는 사람인지 특히 그 중에서도 신뢰와 정직을 실천하는 사람인지 묻고 있는 문항이고 이 문항을 작성하실 때 기억하셔야 될 건 인재상과 핵심 가치가 이렇게 있다. 고객 우선 자율과 책임, 적극성, 다양성 존중. 그리고 핵심 가치에는 신뢰 정책, 동반 성장. 이 외에 이제 인재상과 중복되는 건 제가 뺐어요.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요거를 자, 본인의 신뢰받았던 경험을 제시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신뢰받을 수 있었는지 그거에 대한 원인, 키워드는 이 인재상과 핵심 가치 중에 하나를 고르면 돼요.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자, 이거 지금 신뢰에 대한 문항이죠.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뒤에서 그냥 예시를 보자. 자, 예시 볼게요. 만약에 작성한다면 이렇게 작성할 수 있어요. 영업점 아르바이트 근무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작성할 수 있어요. 솔직함과 진심으로 악성 민원을 해소하고
이제 고객이 신뢰를 받았다는 뜻이죠. 은행 영업점 아르바이트 근무하면서 실수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진심 어린 사과로 악성 민원 해소해서 신뢰를 얻었던 경험이 있다. 자, 여기서 제시하는 키워드, 신뢰의 키워드는 어떻게 신뢰를 할 수 있었다는 키워드는 바로 이 진실함이죠. 솔직함. 정직이지, 정직. 그러니까. 자, 내가 왜 정직으로 이 키워드 제시했냐? 여기에 지금 국민은행 인재상과 핵심 가치 중에 신뢰와 정직이잖아. 원래 풀 핵심 가치 센텐스는 신뢰와 정직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그럼 정직함으로 신뢰를 쌓았다고 어필해야지? 라고 해서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만약에 정직이 아니면 뭐 다르게도 쓸 수 있지. 자율과 책임으로 신뢰를 쌓았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인턴으로 근무하다가 상사가 시키지 않아도 항상 뭐가 필요할까? 이 상사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이러면 이제 고객 우선이 되는 거죠. 상사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시키지 않아도 내가 필요한 자료를 갖다 드렸다. 라고 하면 자율과 책임이 되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이 신뢰받았던 에피소드를 그 신뢰의 배경을 국민은행의 인재상과 핵심 가치로 키워드로 풀어주세요. 그게 가장 모범적인 답변이에요. 이번에. 자, 그냥 합격자서 예시 볼게요. 요거는 신한투자증권 합격했던 친구 거고, 이 친구는 신한은행을 갔어요. 신한투자증권은 안 가고, 최종 합격해서. 아무튼, 이 친구를, 사실 이 신한투자증권 문항은 본인이 뽑아야 되는 이유를 기술하시였는데, 여기서 이제 신뢰를 통한 영업력과 신뢰를 강조를 했어요. 이것도 제가 첨삭을 하긴 했는데, 적극적으로 이렇게 터치는 안 했어요. 근데, 볼게요, 내용. 자, 답 떼고 고객과 직접적인 만남을 통해 영업 역량을 키우고자 노력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 주변 상권에 고객들 찾아가서 인터뷰 시도하고 과감히 이렇게 만났다. 그리고 스몰 토크로 소통을 시작했다. 그리고 세미나로 유도해서 이제 자주 만나면서 신뢰를 쌓았고 그 결과 4명의 신규 고객을 유치했다. 자, 이 내용의 포인트는 결국엔 이 신뢰를 얻었긴 했는데 그걸 어떻게 얻었냐? 적극적인 영업력으로. 적극적으로 고객을 만나서 신뢰를 쌓았다. 그러니까 자주 만날수록 사람이 좀 좋잖아요. 보통은. 싫어하는 사람 아니면 자주 만날수록 친해지고 하는 건데 그래서 이 영업력을 사실 최종 키워드로 어필하고 싶었는데 영업력을 어필하기 위해서 전 단계에서 신뢰를 어필했고 그 신뢰를 어필하기 위해서 그 전 단계에서 이제 적극성과 고객 접촉을 어필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신뢰의 배경은 고객과의 접촉이죠. 적극성을 통한 이렇게도 제시를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본인이 신뢰받았던 이 과거 경험을 다른 사람한테 신뢰받았던 과거 경험을 생각을 해보시고 그거를 내가 어떻게 신뢰받았을까라는 걸 생각이 안 나면 이 국민은행 인재상과 핵심 가치 키워드로 하나 뽑아와서 그걸로 제시를 하세요. 아시겠죠? 자, 3번 문항도 핵심 가치에 대한 문항이에요. 기업 적합성이고 이 새로운 환경 직면했을 때 어떻게 이 주도에서 그 문제나 어려움을 해결했나요? 라고 물어보는 거고 요것도 혁신주도, 이 국민은행 핵심 가치 중에 혁신주도에 대한 문항입니다. 이 문항을 풀어서 얘기하면 은행원은 이 시시각각 변하는 금융시장에 적응해야 되고 다양한 고객 니즈를 해결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적응력이 필요합니다. 당신은 새로운 환경, 변화에 빠르게 적응하는 사람인가요? 당신이 그렇다면 그걸 증명하셔야 되는데 과거에 새로운 환경에 마주했을 때 뭐 어떤 어려움이나 문제, 한계를 해결했던 경험이 있나요? 그 경험을 통해서 본인이 이 적응력이 있다는 걸 증명해보세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자, 혁신주도란 뜻은 무엇인가? 볼게요. 유연하고 창의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과감한 도전을 통해 결실을 맺겠다. 뭐 이렇게 많아? 이거 나한테 첨삭 갖고 왔으면 내가 한 소리 했어. 뭐 어필하고 싶은 게 많냐고. 아무튼 근데 이거는 국민은행에서 홈페이지 들어가면 있는 혁신주도에 대한 내용이고 여기서 볼 수 있는 건 5가지 키워드가 있어요. 유연함, 창의성, 실패에 대한 두려움 극복, 도전정신, 성과주의 이렇게 있는데 이 내용을 다 포함시키면 100점짜리 3번 문항이 될 거예요. 요거 3번 문항은 어떤 스토리로 제시를 해주셔야 되냐면 약간 이 대서사시처럼 소설처럼 스토리텔링처럼 이렇게 순서대로 제시해 주시면 돼요. 새로운 환경에 이렇게 맞닥뜨렸다. 근데 그때 어떤 고난과 역경이 있었다. 어떤 어려움을 겪었다. 근데 그걸 해결해 나가려면 약간 리스크가 있거나 아니면 안 되면 어떡하지라는 두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그걸 극복하고 도전을 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제 어떠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떠한 아이디어를 도출을 했고 그 기반으로 어떠한 행동을 했다. 이런 구체적인 내용 들어가겠죠, 이제. 그 다음 마지막으로 결과. 그래서 문제를 해결해서 이런 성과를 도출했다. 이런 스토리로 제시를 해주시면 돼요. 이 대서사시, 대하 드라마를 한 편 쓴다 생각하면 돼. 자, 어차피 다수가 스토리텔링이니까. 자, 만약에 쓴다면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너희의 과거는 앞으로의 성공을 보장하지 않는다. 자, 어떤 내용인가 보면 일본 유학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읽어볼게요. 일본 유학생의 당시 낯선 환경과 내성적인 성격을 극복하기 위해서 매일 10명 이상 처음 보는 사람에게 먼저 다가갔던 경험이 있다. 그 결과 현재는 1000명의 일본인 연락처가 있고 누구에게 먼저 빠르게 다가가서 유대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됐다. 라고 이제 핵심 메시지를 제시를 했어요. 이 내용 보면 그거겠죠.
일본 유학 생활에 가서 이제 낯선 환경에서 적응하기 힘들었는데 초반엔. 근데 적극성을 바탕으로 먼저 다가가면서 그 두려움을 이겨냈고 그 결과 1000명이라는 네트워크를 확보하는 성과가 있었다라는 식으로 내용이 펼쳐지겠죠. 뒤에 거 안 봐도. 그쵸? 그 뒤에 거 보면 이렇게 되는데 방금 내가 설명드린 게 핵심이에요. 이런 순서대로 대서사시야 소설, 본인은 소설가다. 나는 자소설가다. 라는 생각을 갖고 진복 문항은 다른 문항보다는 되게 딱 읽었을 때 그림으로 떠오르게 영화 한 편이 딱 떠오를 수 있게 작성을 하면 베스트예요. 그러니까 이런 순서대로 고난과 역경 극복 스토리 많잖아요. 소설도. 그런 식으로 쓰시면 돼요. 합격자서 볼게요. 자, 요거는 한국투자증권 합격자서고 여기서 이제 제가 청색한 거고 보면 다가오지 않으면 먼저 다가가자 라는 뜻이 이 제목으로 배치를 했어요. 자, 핵심 메시지는 이거예요. 인종차별과 문화적 한계를 적극적으로 극복한 경험이 있다. 이 계기로 먼저 다가가는 친화력이 중요하다는 걸 배웠다. 자, 어떤 내용이겠어요? 인종차별과 문화적 한계래. 그럼 해외 유학이거나 해외여행 소재겠구나 라고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자, 보면 역시나 영국 유학생활 당시 뭐 문화적 장벽을 느꼈고 근데 그거를 이제 적극적으로 먼저 다가가서 사교 모임 소식 들리면 적극적으로 초대해달라고 어필했고 한국인 최초로 그 결과 한국인 최초로 현지인 테니스 클럽에 가입해서 유대관계를 형성했다. 이 경험으로 먼저 다가가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걸 배웠다. 자, 요 스토리도 구조가 그렇죠. 처음에 낯선 환경에 배치가 됐어요. 낯선 환경을 맞닥뜨렸어. 영국 유학생활 초반에. 근데 문화적 장벽으로 외로움을 느낀 거야. 이게 고난이죠. 근데 극복하고 싶은 마음이 더 컸다. 이거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한 거죠. 그래서 조별과제 할 때 한 팀이 되려고 어필했고 사교 모임 소식 들리면 적극적으로 초대해달라고 한 게 이제 구체적인 행동이죠. 이 난관을 극복하기 위한 행동이고 그 결과 한국인 최초로 현지인 테니스 클럽에 가입할 수 있었다. 요게 이제 최종 성과예요. 그러니까 요 글도 이 구조를 그대로 따르고 있잖아요. 여러분도 이 구조대로 작성하시면 돼요. 자, 마지막 4번 문항이에요. 뭐 빼먹었나? 아, 그래서 개꿀 소재가 있어요. 3번 문항에 이 낯선 환경, 뭐 이문화 적응 이런 거에 개꿀 소재는 좀 식상하긴 한데 진짜 모범적인 소재는 유학이나 해외여행 경험이에요. 이 다른 나라에 가는 것만큼 낯선 환경이 어디 있겠어요. 그쵸? 근데 보통은 많이는 쓸 거예요. 아마 3번 문항에 해외여행이나 유학 생활 하신 분들이 많이 쓸 건데 그 내용을. 근데 사실 그게 가장 좋은 소재는 맞아요. 식상하긴 한데 창의성 관점에서는 별로 좋은 소재가 아닌데 근데 이 문항 의도와 가장 적합한 이 내용이 사실 유학이나 해외여행이에요. 근데 만약에 요 경험이 없다 그러면 다른 거 많잖아요. 뭐 갑자기 아버지 발령으로 지방에 갔다든가 아니면 갑자기 인턴으로 근무했는데 이 동료의 결근으로 무단 결근으로 다른 역할까지 맡아야 됐다. 이런 거 이런 상황도 다 새로운 환경이죠. 그러니까 꼭 유학이나 해외여행을 제시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개꿀 소재라는 거지 저게 있으면. 자, 4번 문항 볼게요. 조직적 합성 문항이에요. 협업 역량 문항이고 이거는 뭐 우리가 평소에 쓰던 그 조직적 합성 문항이에요. 뭐 다른 기업에서도 많이 나오는 문항이고 일반적인 문항입니다. 다른 사람과 과제를 수행할 때 본인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요소가 뭐고 그거에 대한 과거 사례를 기술해 달래요. 그러니까 요거는 그거예요. 팀워크에서 본인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뭔지 그리고 과거에 팀워크 성과가 있는지 이 두 가지 묻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살펴보면 팀워크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첫 번째. 두 번째. 당신은 함께 일할 만한 사람인지 궁금해요. 당신이 함께 일할 만한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믿을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과거에 팀워크를 발휘해서 성과를 도출했던 경험을 제시를 해주세요. 그러면 우리는 당신이 함께 일할 만한 사람이라는 걸 믿을 수 있으니까요.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다시 표현하면 사실 우리가 관심 있는 건 모르겠고 당신의 과거 팀플레이 성과 경험이에요. 요거는 이제 현실적인 문화 의도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과거 팀플레이 성과 경험이 궁금하다. 그러니까 딴 거 뭐 모르겠고 당신의 과거 팀플레이 성과 경험 제시해 주시고 대충 그 성과 배경은 적당히 그냥 국민은행 픽싱 가치와 인재상과 연결시켜서 작성해 주세요. 어차피 자본 문항이라 그렇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냥 적당히 원래 쓰시던 대로 그냥 뭐 팀플레이 공모전 우수상 받았거나 뭐 아니면은 뭐 같이 하는 거 대외 활동하면서 서포터즈 하면서 뭐 팀 우수상 받았거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로 어필해 주시고 그 배경이 팀워크 배경이 우리 국민은행 인재상과 핵심 가치 중에 아무거나 골라서 그거로 인해서 팀워크가 형성됐다고 해주세요. 그냥 귀찮으니까. 하고 얘기하는 거야. 이게 정확해요. 사실. 물론 채용 담당자는 절대 인정하지 않겠지. 왜냐? 인정하면 X 되니까. 근데 사실 4번 문항에 배치하는 의도가 뭐겠어요? 안 중요하다고, 이거는. 4번 문항은 그렇게 중요도가 가장 낮으니까 그냥 이렇게 제시하고 작성하고 편하게 넘어가세요. 라고 하는 뜻이에요. 더 힌트 드리면 팀워크 성과 경험 떠올리고 그 성과의 배경이 국민은행의 인재상이나 핵심 가치 중 하나의 덕분이었다. 라는 내용으로 구성을 그냥 하세요. 라는 뜻입니다. 이건 내가 채용 담당자라면 그냥 이렇게 알려줬을 것 같아. 여러분 그거 안 중요해요. 그냥 여러분 그 성과 팀워크 그 공모전이나 이런 거 경험 많잖아요. 그거 수상하셨던 것 중에
하나 따와서 그냥 팀워크 배경을 우리 국민은행 인재상 핵심 가치 연결시키시면 그냥 끝나요. 뭐 별로 자세히 보지도 않을 거예요, 4번 문항은.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국민은행 인재상과 핵심 가치가 뭐가 있냐. 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근데 지금 4번 문항에 쓸 수 있는 건 제가 이 블랭크 쳐놓은 거예요. 이 4개가 있어요. 4번 문항에서 제시할 수 있는 팀워크의 배경에 이 4가지가 있어요. 왜 다른 건 뺐냐면 문항과 앞에 문항과 중복되는 경우가 있어서 나머지는 뺐고 4번 문항에서 제시해 주셔야 될 이 팀워크의 성과 배경은 전문성, 동반성장, 자율과 책임, 다양성의 가치 존중 이 4가지 키워드 중에 하나로 골라서 쓰시면 돼요. 나머지 뺀 이유는 다시 설명드리면 중복된다. 나머지 문항 1번에서 3번 문항과 중복되는 키워드가 있기 때문에 인재상과 핵심 가치 중에 그건 빼고 4개 중에 하나 고르라는 소리예요. 자, 볼게요. 자, 우리 팀워크 관련 문항은 하도 많이 써서 뭐 별로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자, 요거는 실제로 국민은행 초등학교자 거 자소서고 신한은행 건지 국민은행 건지 모르겠네. 아무튼 이것도 이제 조직적합성 문항이었어요. 제목은 역지사지와 수승성공으로 얻어낸 공모전 우수상. 자,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과거 팀 성과 제시하고 그거를 이 국민은행 인재상과 핵심가치와 연결시켜라. 이것도 똑같아요. 공모전 우수상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걸 그냥 쓰면 되고 어떻게 우수상 탔어요? 물어보면 국민은행 인재상과 핵심가치 덕분이에요. 라고 하면 돼요. 그냥. 오케이? 자, 여기서는 역지사지와 솔선수범으로 써놨지만 요거를 국민은행 이 4가지 키워드 버전으로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던 이 쓸 수 있는 4가지 키워드로 바꾸면 이렇게 돼요. 다양성 존중과 자율성으로 얻어낸 공모전 우수상. 이러면 국민은행 버전이 되는 거고 또는 동반성장의 자세로 얻어낸 공모전 우수상도 될 수 있고 전문성 개발로 얻어낸 공모전 우수상도 될 수 있어요. 뭐가 됐든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이 과거 팀플레이 성과가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과거 팀플레이 성과가 있으면 뭐든지 갖다 붙이기 나름이니까 근데 갖다 붙이려면 인재상과 핵심가치 중에서 갖다 붙여라.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국민은행 자소서 핵심은 이번엔 인재상과 핵심가치로 전 문항을 도배하는 거예요. 1번 문항 빼고. 자, 1번 문항은 이용 경험을 묻고 있고 국민은행에 대한 로열티, 애정을 묻고 있기 때문에 인재상과 핵심가치라기보다는 약간 지원 동기와 로열티에 가깝기 때문에 1번 문항은 이제 이 나름대로의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던 방식으로 제시를 해주시면 되고 2에서 4번 문항은 인재상과 핵심가치에 대한 문항이기 때문에 답변조차도 이 작성 구조 자체도 작성하실 어필 키워드도 인재상과 핵심가치로 그냥 전면 도배하세요. 그러면 합격 확률이 올라갈 거예요. 자, 국민은행 자소서 이 가이드 영상 여기까지고 이번에도 좀 시간이 오래 걸린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땐 이거 알려드리고 싶은 게 많아서. 자, 이 평소에 이거 보시면서 이게 점점 쌓이니까 구독자가 쌓이더라고. 그래서 막 댓글 남겨주시고 하던데 감사하고 아무래도 뭐 이건 돈 무료 영상이잖아요. 근데 무료로 이만큼의 퀄리티로 영상 제공하는 영상이 있을까 싶긴 한데 그래서 이거 처음 보시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그리고 저는 첨삭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첨삭을 잘해요. 잘한다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 받아보면 대부분 놀래더라고. 그래서 재능이다. 나의 재능이 첨삭이고 금융권 취업 코칭이에요. 그러니까 숨고나 크몽에서 저를 찾아오시고 첨삭이 필요하면 근데 참고로 지금 국민은행 기한이 임박해서 내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미 지금 쌓여있는 첨삭건들도 있어가지고 국민은행으로 근데 혹시나 도움 필요하시면 일단 연락은 해보세요. 제가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그때 가봐야 알아요. 자, 그래서 저를 거치고 간 이 수많은 합격자들이 있어요. 이 친구들은 작년 최종 합격자들이고 이 서류 전형부터 최종 면접까지 제가 다 코칭을 해서 결국에는 최종 면접 합격한 친구들이고 이 친구들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합격하는 이유가 있겠죠. 자소서 단계부터 이제 세팅을 해놓고 면접 코칭도 제가 현직자 관점으로 필요한 질문만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합격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이 친구들의 애초에 이 능력도 뛰어나기도 했고 근데 나는 이제 이 친구들이 70점, 80점대 였다면 100점으로 끌어올려서 합격시킨 거지. 그래서 도움이 필요하시면 저 찾아오시고 제 유튜브 광고 영상 보시면 알겠지만 다음 이거 매년 상반기 하반기마다 합격자들 불러서 이 광고 영상으로 인터뷰 영상 찍는 건데 다음 광고 영상 주인공 찾아요. 그래서 도움 필요하시면 저랑 이제 저를 통해서 금융권 취업 최종 합격까지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를 찾아오세요. 제가 댓글에 이 링크 남겨드릴 테니까 그 링크로 찾아오시면 돼요. 자, 오늘 자소서 영상 가이드 영상 여기까지 마칠 거고 이제 국민은행까지 했으니까 이제 다음부터는 면접 코칭 영상, 면접팀 영상 올릴 거예요. 그것도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1차, 2차 최종 면접까지 계속 올릴 거니까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궁금한 거 있거나 뭐 이러면 항상 언제나 편하게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가급적 빨리 답변을 드릴게요. 자, 모든 금융권 취업준비생분들 화이팅 하시고 이번 상반기 좀 힘들겠지만 가능성이 열려 있으니까 국민은행 신한은행 아직 발표 안 났다. 끝날 때까지 포기하지 마세요. 될 수 있다고만 생각하십시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